자면서 듣기 좋은 인터넷 공포썰.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난폭 운전입니다. 이 단어만 들어도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그 남자는 스스로를 밤길의 제왕이라고 자부했다. 검정색 K5를 몰고 어두운 고속도로를 질주할 때면 세상의 모든 차량이 장애물처럼 느껴졌다. 쌍라이트는 항상 켜둔 채로 방향 지시등 따위는 약자들이나 쓰는 것이라고 여겼다. 차선 변경은 무조건 예고 없이, 앞차가 조금이라도 느리면은 클락션을 길게 울려댔다. 운전 못하면 나오질 말지. 이 말은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주문 같았다. 신호등에서, 톨게이트에서, 휴게소에서도 중얼거리는 말. 마치 이 모든 도로가 자신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그날 밤도 다를 것이 없었다. 자정을 넘긴 시각, 빗방울이 아스팔트를 적시고 간 고속도로. 그는 평소처럼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앞차들을 하나씩 제치고 나갔다. 추월할 때마다 느끼는 쾌감이 그를 더욱 거칠게 만들었다. 그런데 백미러에 이상한 것이 비쳤다. 은색 세단 하나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오고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꺼진 채로. 처음엔 고장난 차려니 했지만 그 차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소리도 없이, 마치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이. 뭐 저딴 차가 다 있어. 그가 속도를 올리자 뒤에 있던 은색 차도 똑같이 속도를 올렸다. 그래서 차선을 바꿨더니 그의 차와 똑같은 차선으로 옮겨진 것이다. 마침내 그 차는 그의 K5 옆에 나란히 서게 됐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 은색 차도 정확히 같은 각도로 따라왔다. 그리고 또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서 피하면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흡사 두 차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는 식은 땀을 흘리면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시속계의 바늘이 위험 구간을 가리켰지만 은색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엔진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채로. 앞쪽에 갈림길이 나타났다. 하나는 본선도로, 다른 하나는, 어라? 언제부터 저런 길이 있었나? 오른쪽으로 빠지는 도로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가로등도 차선 표시도 없는 낡은 길. 그런데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왠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하지만 분명히 처음 보는 길. 그는 당연히 본선으로 가려고 했다. 그래서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다. 그런데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핸들을 아무리 돌려도 K5는 직진만 했다. 아니, 정확히는 오른쪽 도로를 향해서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의 차를 오른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말이다. 아이 미친. 그가 소리치려던 순간 옆에 은색 차의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다. 그래서 운전석을 들여다보았다. 근데 그곳엔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앉아 있었다. 얼굴이라 할 만한 것은 없었고, 다만 짙은 어둠이 사람의 형태를 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 도로를, 그 어둠을, 그 형체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는 것을. 때는 10년 전이었다. 새벽이었는데 똑같은 고속도로에서 그때도 그는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운전을 하고 있었다. 앞에 낡은 소나타 한 대가 느릿느릿 가고 있었고 그는 클락션을 마구 울려대면서 바짝 뒤를 따라붙었다. 그 소나타의 운전자는 초보 같아 보였다. 겁에 질린 채 자꾸만 백미러를 확인하면서 서둘러 길을 비키려 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더 가까이 붙어서 상향등을 번쩍거리면서 위협했다. 운전 못하면 나오질 말지. 이 말은 그때 그가 중얼거린 말이었다. 그리고 그 직후 소나타는 갓길로 급하게 빠지려다가 균형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차는 도로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그는 그냥 지나쳐버렸다. 뉴스에서 사고 소식을 들었지만 그는 1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 그 은색 차 안의 형체가 그를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그 소나타의 색깔, 은색이었다. 아니야. 아니야. 그가 다시 핸들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K5는 오른쪽 도로로 완전히 접어들었고 그 길은 점점 좁아지면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길, 차선도 지워진 채 갈라진 아스팔트, 그리고 저 멀리 끊어진 도로의 끝. 마지막 순간 그는 블랙박스를 향해 이렇게 외쳤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만 은색 차에서 들려온 것은 그의 목소리였다. 10년 전에 그가 내뱉었던 그 말. 운전 못하면 나오질 말지. 그때 K5는 도로 끝에서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그로부터 사흘 후 경찰은 수년 전 사고로 폐쇄된 구간에서 반파된 검정색 K5를 발견했다. 운전자는 실종되었고 그를 찾기 위한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블랙박스에는 충돌 직전까지의 영상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은색차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마지막에 기록된 음성이 하나 있었다. 운전 못하면 나오질 말지. 그 이후로 가끔씩 야간 고속도로에서 은색 세단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려온다. 헤드라이트도 없이 소리도 없이 달리는 차, 난폭 운전자들의 뒤를 따라 붙는다는 그 차.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은 모두 사라진다. 다만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마지막으로 남는 음성은 항상 똑같다. 운전 못하면 나오질 말지. 와, 진짜 이거는 예술 작품입니다. 진짜로. 와, 이런 글은 진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와, 이렇게 재밌는 글은 오랜만에 읽어봅니다. 진짜로. 일단은 여기서 K5를 설정한 이유가 이 과학 5호기라고 난폭 운전을 하는 K5 자동차의 그 특징이 있거든요. 하나의 유머라고 해야 되나, 밈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네이버에다가 이 과학 5호기를 치면은 K5가 양아치 차다, 양카다 이러면서 K5에 대한 오해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과학 5호기라면서 이제 K5가 난폭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그런 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약간 건들면 돼진다, 존나 느린 차, 비상등이 켜지면 배틀 시작, 거침없이 가자 이러면서 되게 이상한 문구들을 써놓고 뭐 여기다가 뭐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적는다든지 뭐 무슨 네이버 카페 무슨 레이싱 클럽 막 이런 거를 적는다든지 이렇게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튜닝까지는 저는 이해를 한다고 치지만 아무튼 난폭 운전은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괴담을 통해서라도 난폭 운전을 하면은 은색 소나타가 나타나서 차를 반파시킨다, 그런 이야기 정말로 참신했고 너무나도 제 취향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딱지 아줌마 이야기입니다. 코딱지를 파는 아줌마일지 아니면 딱지치기를 잘하는 아줌마일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한 여자 때문에 식당 일을 그만두려고 했었던 사건이야. 평생 이렇게 충격적이고 역겨운 적은 없었음. 나는 호텔에 딸린 체인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었어.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이 여성은 한 2주마다 계속 찾아왔는데 항상 긴 소매 옷을 입고 있었어. 밖에 날씨가 46도나 되는데도 말이지. 항상 같은 메뉴를 주문하고 내내 먹같이 굴다가 마지막에 $15 이하 무료 식사 쿠폰을 꺼내곤 했어. 우리는 그녀가 어떻게 쿠폰을 얻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쿠폰은 $100 이상 구매해야 획득할 수 있었고 각 쿠폰에는 고유 코드가 있어서 우리 포스기에 입력을 하고 검증을 해야 했기 때문에 쿠폰을 복제하는 건 불가능했거든. 이제부터 그녀가 얼마나 이상했는지 설명해 줄게. 일단은 매번 같은 테이블에 앉으려고 했어. 그 여자는 그 테이블이 비어있을 때까지, 그 손님이 나갈 때까지 계속 기다리곤 했어. 그리고 항상 물과 레몬 조각 5개를 달라고 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 식사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었지. 그리고 메뉴판 4개를 추가로 요청하고서는
그걸 살펴본 후에 매번 똑같은 메뉴를 주문하면서 테이블에 메뉴판 4개를 이렇게 칸막이처럼 세워서 식사하는 모습을 아무도 볼 수 없게 하고 혼자서 계속 중얼거리더라고. 어쨌든 그녀가 어느 날 들어왔는데 그 테이블이 내 담당 구역이었어. 나는 즉시 레몬 5개를 넣은 물과 추가 메뉴판 4개를 가져다 줬지. 그녀는 평소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음식을 주문했어.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게 평소처럼 평온해 보였는데 갑자기 식당을 막 뛰어다니던 어린 남자애가 그 여자의 메뉴판을 떨어뜨린 거야. 그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기겁을 했어. 이 여자는 자기 팔에 있는 딱지를 핀셋으로 계속 뜯어내고 있었던 거야. 온통 피투성이었어. 그 여자는 메뉴판이 쓰러진 걸 알아채고 그 메뉴판을 다시 세워서 가림막을 쳤지만 사람들은 이미 봐버린 거지. 그때쯤 나는 상황을 파악하고 곧바로 매니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어. 그때 당시에 매니저는 내 말을 못 믿겠다는 둥 사무실에서 나오는 데까지도 몇 분이 걸리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 매니저가 그 여자가 있는 테이블에 가서 메뉴판을 회수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자 그 여자는 거부했고 결국엔 매니저가 그 메뉴판을 뺏어갔어. 그러자 그 여자의 모습이 또 보였는데 그 여자의 딱지 주변에 있는 피는 거의 다 닦아낸 상태였고 그 여자는 물집이 생긴 팔에 레몬을 문지르고 있었어. 그때 매니저는 그 여자한테 나가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자 그 여자는 거부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매니저에게 핸드백을 던지더라고. 피 묻은 헝겊 몇 개가 가방에서 떨어져 나가 바닥을 굴렀고 우리는 호텔 보안팀을 불러서 경찰이 올 때까지 그녀를 말려야 했어. 그녀는 결국 경찰관 한 명을 깨물고 체포가 됐어. 그녀가 사라진 후에는 마치 식당 전체가 함께 떠난 것처럼 텅텅 비게 된 거지. 물론 나도 그런 상황에서는 밥을 먹을 수 없었을 테니까. 아무튼 매니저는 나랑 또 다른 알바한테 그 테이블을 치우라고 했지만 나는 그 여자 피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을 거라고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그 매니저가 직접 치우더라고. 그 후로 그 여자를 다시 본 적은 없지만 몇 달 동안 선글라스나 모자, 스카프 등으로 변장을 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식당에 다시 오려고 했대. 결국 호텔에서는 그 여자를 호텔에서 쫓아냈다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치를 해줬다고 하더라고. 나는 가끔 그 여자가 생각이 나면 두 가지가 떠올라. 그 여자는 그 호텔방에서 대체 무슨 짓을 했을까?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무료 식사 쿠폰을 구했을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생각의 방식이 달라지기 마련인 것 같아. 자, 일단 여기까지였는데 일단은 이 여자가 식당에서 밥도 안 먹고 이제 팔에 있는 딱지를 떼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이 팔에 있는 딱지를 떼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거를 뗐을 때 그 쾌감은 좀 특별합니다. 약간 시원하고 성취감 있고 약간 고통을 이겨낸 것 같고 되게 이게 스릴 있거든요. 근데 식당 같은 공공장소에서 남몰래 이거를 뗀다? 그거는 쾌감이 2배다. 그래서 식당에서 그 짓거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누구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그러고 있었지만 되게 불편하고 소름 끼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도 제 개인적인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어느 날 은행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은행에 앉아서 대기표를 이렇게 받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사람이 진짜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제 옆자리에서 계속 비듬을 터는 거예요. 계속 막 이렇게 긁고 막 머리를 흔들고 비듬을 털어가지고 그게 막 내 옷에 막 붙는 것 같고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이렇게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약간 눈빛으로 말하더라고요.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뭐 어쩌라고, 내가 내 비듬 털겠다는데 싫으면 네가 가, 약간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뒤에서 한참을 서서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뭐 아무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우리 학교 유명한 실화 이야기 하나 해줄게. 사실 실화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으나 실화인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괴담임 이라는 제목의 괴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서 왠지 들었을 때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A대학교 기숙사의 이야기임. A대학교는 교육과정 특성상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단체 생활을 해야만 하는 학교야. 기숙사가 지어진 지도 1970년대이고
그동안 이 학교를 졸업한 모든 사람들이 거쳐간 기숙사다 보니까 정말 사연이 많은 기숙사야. 원래 이 대학교의 터가 무당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던 곳인데 학교를 이전하면서 무당들이 강제로 쫓겨나게 되었고 무당들이 이 땅에다가 저주를 내렸다고 그런 말이 전해지더라고. 그래서 학교에 음기가 가득해서 고양이들이 엄청 많았어. 그래서 학교 사설 경비업체 측에서는 일부러 개를 풀어서 고양이를 내쫓는 일도 자주 있었어. 아무튼 여러 가지의 음기, 무속, 귀신과 관련된 썰들도 많은데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것들과는 관련이 없고 어쩌면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 우리 학교는 단체 생활을 하는 만큼 군대식으로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매일 아침마다 학교 운동장에 전 학생이 모두 나와서 인원 체크를 받고 간단한 운동을 했어. 말이 간단이지 겁나 개빡세게 했어. 바야흐로 옛날에는 구타도 많았고 가혹행위도 정말 많았어. 군대보다 더 했지. 하루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아침에 모여서 인원 체크를 하는데 한 명이 보이지 않는 거임. 그 한 명은 기숙사 방을 혼자서 독방으로 쓰는 그런 애였는데 기숙사 사관 같은 분이 반의 대표를 시켜서 그 친구가 지금 방에서 자고 있을 테니까 당장 가서 깨워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시켰어. 그때는 가만히 서 있기도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정말 추웠던 한겨울이었어. 근데 그 학생이 빨리 와야지 인원 체크가 끝나기 때문에 약 10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은 오매불망 그 학생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5분, 10분이 지나도 그 학생은커녕 그 학생을 찾으러 간 반 대표도 돌아오지 않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 학생들은 체조를 했고 기숙사 사감은 상황을 살피러 기숙사로 직접 올라갔어. 그렇게 기숙사 사감은 그 아침 점호에 불참했던 그 학생의 방 앞까지 갔는데 갑자기 복도의 연기가 자욱하고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더 가까이 가보니까 아까 학생을 찾으러 먼저 올라갔던 반 대표는 그 방문 앞에 쓰러져 있었대. 그래서 사감은 이렇게 흔들어서 깨워서 확인해 봤는데 기절한 것처럼 보여서 같이 따라왔던 다른 학생들에게 쟤를 빨리 의무실에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때 연기가 그렇게 자욱했던 이유는 보일러가 터졌기 때문인데 옛날 건물에는 지금과 같은 온돌식 보일러가 아니라 라디에이터라고 하는 그런 보일러 방식을 썼거든. 그래서 그 라디에이터 배관을 통해서 뜨거운 증기가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그 배관에서 증기가 이동이 될 때 수격 현상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소리가 땅, 땅, 땅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소리가 뭔지 알 거라고 생각을 해. 아무튼 그 보일러는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 보일러가 터진 방에 있으면 위험한 건 당연한 거였어. 아무튼 사감은 그 방에서 혼자 자고 있던 학생이 보일러가 터져서 사고가 나서 못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부랴부랴 방 안으로 들어간 거지. 그때 그 학생의 방 안은 이미 한증막처럼 엄청 뜨거운 연기로 가득 찼던 거야. 그리고 뿌연 연기 속에서 사감은 침대에 누워있는 그 학생을 발견하고 얼른 깨우려고 그 학생을 흔들려고 손을 뻗었어. 그리고 그 순간 마치 만두를 짓이기는 것처럼 사감의 손이 닿은 그 학생의 어깨 부분이 푹 들어가고 만두피가 터지듯이 살갗이 다 터져 나가는 거야. 찜기에서 만두를 찌듯 보일러가 터진 그 독방에서 자던 학생은 자는 사이에 만두처럼 쪄진 거지. 이 사건 이후 그 방은 폐쇄되었고 시멘트로 공구리를 쳤다고 해. 그래서 실제로 건물 밖에서 기숙사를 봤을 때 창문의 개수와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방문의 개수가 1개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내가 이걸 직접 세어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고 아무튼 방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시멘트로 공구리를 꽉 친 듯한 그런 곳은 실제로 존재했어. 그 공구리를 친 방은 공용 화장실 옆에 있는 방이었는데 뭐 화장실을 확장 공사하면서 방을 하나 없앴다는 말도 있었고 역시 실질적인 사실 확인은 불가해. 그리고 내가 입학했을 때도 기숙사 생활 규칙에는 자기 전에 환기창을 반드시 열어두고 잘 것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
그 규정은 이 만두 사건 때문에 생긴 규정이라는 이야기도 있어. 아무튼 이 사건은 인간 만두라고 불린 학교 괴담이었어. 우리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다 알 듯. 수고링.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일단 오늘 풀었던 썰 모두 다 제 입장에서는 신박하고 오싹했던 것 같아요. 역시 번역 괴담보다는 이런 한국 괴담이 좀 많이 자극적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그 인간 만두 이 이야기는 그냥 안 믿으려고요. 꿈에 나올 것 같아가지고 뭔가 자다가 더우면은 그냥 화들짝 놀라서 깰 것 같아.